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그리스 비극을 통해서 인간을 탐구해보는 시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장성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마지막으로 비극 작품을 살펴볼 텐데 오늘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예, 오늘은 그 에우리피데스라는 작가의 메데이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아에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의 작품 3편을 살펴보았는데 네. 이제 그 두 작가에다 에우리피데스를 더해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에우리피데스는 그 소포클레스가 그 이제 확립한 이제 그 비극의 형식을 기반으로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극 세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특히 그 에우리피데스는 인간의 본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뛰어났어요. 그래서 뭐 리얼리스트다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 인물의 그 심리 묘사가 아주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이제 메데이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어떤 모습의 인간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볼까요? 예, 그 이제 메데이아는 에우리피데스의 가장 유명한 비극인데 이제 제가 부제를 분노하는 인간이라고 달았죠. 바로 메데이아입니다. 자, 먼저 그게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아르고호와 이제 황금 양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 잘 모릅니다. 예, 예. 그 뭐 이제 유명한 신화인데 이제 이아손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숙부가 이제 지금의 그 흑해 연안에 콜키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그 콜키스에 황금 양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황금 양털을 구해오면 왕위를 넘겨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아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아손이 당대 그리스의 영웅들을 모아서 아르고호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서 콜키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콜키스의 왕은 그 황금 양털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에 이아손을 이제 죽이려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재미있게도 그 콜키스의 왕의 딸, 즉 이 메데이아 공주가 이아손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아손은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 황금 양털을 획득을 하고 그리스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콜키스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 메데이아 공주가 아버지의 그 추격을 늦추기 위해서 남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메데이아의 그 잔인한 성격이 이제 드러난 첫 사례였죠. 네. 그리고 이아손이 그리스로 돌아와서 숙부에게 황금 양털을 바치는데 뭐 역시나 그 숙부는 안 들어주는 왕위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메데이아는 그 속임수를 써서 숙부를 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데이아는 너무 쉽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코린토스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를 하면서 아들 둘을 낳아 키웁니다. 자, 그런데 이아손이 메데이아에게 실증이 난 건지 메데이아를 버리고 코린토스의 왕인 크레온의 딸과 결혼을 하려 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극은 시작이 되는 거죠. 메데이아라는 인물이요. 교수님 말씀만 듣기에는 너무 잔인한 것 같거든요. 근데 출생 자체도 남다르다고요. 예, 여기 그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제 메데이아가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가계도를 보시면 메데이아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태양신 헬리오스입니다. 즉 메데이아는 그 태양신의 손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마법에 능통하기도 한 건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메데이아가 그 오른손에 작은 병을 들고 있는데 아마도 뭐 신비한 그 효력이 있는 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그림을 보시면 또 오른쪽에 그 이아손이 창을 들고 앉아 있는데 메데이아가 마법의 약으로 보이는 걸 이제 컵에 담아 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아손은 지금 황금 양털을 지키고 있는 용과 싸우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데이아가 준 마법의 약을 이 용에게 그 먹였더니 먹여서. 이 용이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아손은 뭐 아주 쉽게 그러네요. 그 황금 양털을 빼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그림을 보시면 메데이아가 어딘가를 보면서 두 아들을 안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 왼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이아는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하는 건가? 그러니까 메데이아는 두 아들을 죽이거든요. 엄마가 자식을 죽이다니 정말 충격적인 너무 일이죠.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메데이아는 자신을 배신한 남편 이아손에 대한 복수로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메데이아는 복수를 남편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을 할 예정이었던 그 크레온의 딸에게 독이 묻은 옷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이 옷이 그 이제 살에 그 달라붙어서 그 살을 태우는 이제 그런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네. 이 딸을 구하려다 크레온도 죽고 맙니다. 자, 참고로 이 크레온은 안티고니와 대립했던 크레온과는 자 이름은 같지만 궁금했어요, 교수님. 다른 사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메데이아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을 죽이는 거죠. 자, 그런데 메데이아의 자식 살해는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그 자식을 살해하는 건 에우리피데스의 창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우리피데스가 이아손과 그 메데이아의 신화를 이제 비극으로 쓰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자, 에우리피데스는 그 아르고호를 지휘를 해서 먼 외국으로 가서 황금 양털을 찾아온 그 이아손의 영웅적인 행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우리피데스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아손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아손의 가정의 모습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속 이아손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이아손은 아르고호를 타고 황금 양털을 찾아온 영웅이지만 가정 속에서의 모습은 지극히 비영웅적이에요. 자,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코린토스의 공주와 재혼을 하려 하는 거죠. 뭐 메데이아에게 염증을 느끼기도 했고 또 코린토스의 왕위를 차지하는 것도 목적이었겠죠. 자, 이아손은 극 중에서 메데이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가 내게 해준 것보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더 많다. 너가 그 야만의 출신인데 지금 문명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뭐 그게 내 덕분이지. 아이고. 그리고 너가 여기 왔으니까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됐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런 궤변까지 펼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린토스의 공주와 재혼을 하는 게 너와 아이들에게 사실은 더 잘 된 거다. 자, 왜 그러냐면 너희가 재정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나와 공주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 왕족인 그 아이들이 메데이아 너가 낳은 아이들과 형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행운까지 누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자, 여자를 통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방법이 있다면 남자들이 겪는 많은 불행이 없었을 텐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불행한 원인이 모두 여자에게 있다는 식의 좀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 혐오가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말을 하는 거죠. 네, 이하손의 말을 보면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존재였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메데이아가 정말 어떤 여성이었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극 초반에 관객과 독자는 자연스럽게 메데이아의 편에 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남편에게 너무 부당한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데이아는 사회의 아웃사이더라는 점에서 좀 연민을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녀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아웃사이더죠. 메데이아의 그 유명한 대사 하나를 읽어보고 싶은데요. 네. 자,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왜 여성이 가장 비참한 존재인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지만 자기들은 창을 들고 싸운다고. 바보 같으니라고. 나는 아이를 한 번 낳느니 차라리 3번 싸움터로 뛰어들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이 너네 여자들은 뭐냐? 우리는 뭐 전쟁터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다.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는 국가와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있는. 살지 않냐.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면서 나는 그 한 번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견디느니 3번 전쟁터로 나가고 말겠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메데이의 말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엔 뭐 오늘날의 여성들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한 번 아이를 낳느니 3번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제 이 말에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그러네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메데이아는 예전에도 보였던 아주 그 극도의 폭력성과 교활함을 드러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떠나면 남은 아이들이 코린토 시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하손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죽이는 게 이하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하손은 아이들이 죽은 것을 알고는 막 울부짖으면서 메데이아를 저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만큼은 우리가 그 이하손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근데 아주 오래전 그리스 시대의 비극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뭔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도 뭔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자, 2400여 년 전에 상연된 이 메데이아가 이 극이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 극에서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 또 배신, 또 남녀 간의 그 불평등, 그리고 뭐 이민자들을 포함한 그 사회 내의 그 아웃사이더들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 극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미디어에서 숱하게 보고 있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어떤 현대적인 그러니까 메데이아의 예술적 생명력은 영원하다. 그리고 오늘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논의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성현 교수님과 함께 그리스 비극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귀한 강연 전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